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114화 전란 여섯 번째 이야기. 지하 대전의 공기는 어둠과 검붉은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또한 이 공기는 매우 메말라 있었다. 이는 깊은 갈증에 목말라 있는 공간으로 전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동치고 있었다. 천마 류지역과 마와 구양정이 대전을 가득 메운 혈무단의 고위 무사들과 맞서며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짙은 혈색의 무복을 입은 무사들은 피와 살기로 물든 검광을 뿜어내며 천마와 마와를 압박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당당하고 굳건히 서서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천마는 매우 강력한 양강기공의 내기를 뿜어내고 이에 중첩되게 마와는 부드러운 내기를 흘려넣어 이 혈무단의 압박을 겁박하며 밀어내고 있었으니, 허허, 이 대전의 상황이 어찌 경천동지가 아니던가. 이때 류지역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어보며 검을 들었다. 그의 검은 짙은 묵빛을 띠며 대기 중에 완벽하게 장악하며 서려 있었고, 그가 검을 내리칠 때마다 검광이 강력한 기운을 담아내며 폭발적으로 뻗어나갔다. 그는 마치 무영의 구속을 뚫고 나가는 거대한 흐름처럼 무사들을 하나씩 쓸어버렸다. 하지만 혈무단의 고위 무사들도 만만치 않았으니 각자의 무기와 내공을 뿜어내며 진영을 갖춘 혈무단의 고위 무사들은 마치 인간을 초월한 기계처럼 움직이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류지역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속삭였다. 후후후후. 혈단에 중독된 녀석들이 나를 완벽하게 도발하는군.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검을 들어 여의 검광천하를 펼쳤다. 순식간에 폭발한 검기는 전장을 휘몰아치며 마치 무수한 빛의 날이 사방으로 날아가듯 혈무단의 고위 무사들에게 쏟아졌다. 오! 공중에서는 수많은 검기가 쏟아지고 대전의 대리석 바닥에서는 검사 무리가 춤을 추듯 혈무단의 무사들을 때로 요격하는 모습이었으니, 그들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간 강렬한 검광은 그대로 그들의 몸을 갈랐고 몇몇 무사들은 사방에 피를 뿜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그러나 쓰러진 무사들 사이로 남은 무사들이 다시 튀어나오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제히 검을 겨누었다. 그들의 붉은 눈은 생명력조차 포기한 듯한 광기로 일렁이고 있었다. 이런 혈단의 강력한 양력이 이들의 이성을 지배해버린 모습이 이런 무모함이라니. 이들은 이미 목숨을 버렸군요. 마와 구양정이 차갑게 중얼거리며 검을 내리쳤다. 혈단의 영향으로 이미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늘의 심판을 받아라. 마와 역시 잽싼 동작으로 공중에서 회전하며 상대의 방어를 돌파해 들어갔다. 그의 검이 빠르게 번쩍이며 적을 한 명씩 제압할 때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호련한 그림자처럼 유연하고 정확했다. 상대의 공격이 몰아칠 때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피하며 반격을 가했다. 여만한 유? 마와는 내공을 검에 주입하며 검을 휘둘렀다. 검 끝에서 폭발적인 불길이 일어나며 허공을 휘감았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번져나가 혈무단의 무사들을 휩쓸었고 그들은 불꽃에 휩싸이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절대로 주저함 없이 다시 반격하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피 맺힌 눈은 여전히 류지혁과 구양정을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었다. 예상했지만 이들의 집념과 광기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구나. 류지혁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불꽃이 서려 있었고, 그는 강렬한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검이 천천히 빛을 모아 마침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검광 비상! 그의 외침과 함께 검에서 뿜어져 나온 검광이 마치 폭풍처럼 허공을 가르며 뻗어나갔다. 검광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전장을 쓸어내며 무사들을 쓰러뜨렸다. 전장의 공기는 그의 검에 의해 다시 한번 뒤덮였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피와 불길이 어우러진 검광이 뒤섞이며 무사들을 휩쓸었다. 하지만 쓰러진 무사들 뒤로 또다시 새로운 고위 무사들이 다가왔다. 이들은 이제까지의 무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렬한 기운을 발산하며 천마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이들의 내공은 붉은 혈단의 기운과도 결합되어 더 강력해졌고, 류지혁은 그들을 상대하며 더욱 신중하게 검을 들었다. 이때 마화 구양정은 천천히 대전의 벽으로 밀려가며 피곤한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역시 이제야 혈무단의 고위 무사들이 단순한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가가. 이 싸움은 단순한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든 절망과 집착은 이미 그들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철함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다시 한번 검을 출수할 준비를 했다. 천마 역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한 눈빛을 뿌리며 내공을 집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지를 확인한 듯 강렬한 눈빛으로 싸울 준비를 마쳤다. 혈무단의 고위 무사들은 마치 마지막 결전을 각오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각자의 무기를 높이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서려 있었고, 급기야 그들은 일제히 괴성을 질러대며 천마와 마화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들었고, 대전은 온통 검과 검의 부딪힘 소리로 가득 찼다. 천마 류지혁, 이곳이 너의 가는 길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다. 한 고위 무사가 외치며 창을 돌려 류지혁을 향해 던졌다. 창 끝에서 날카로운 붉은 기운이 일렁이며 강력한 파공음을 내며 뻗어왔으나, 류지혁은 빠르게 몸을 비틀어 피하며 그 공격에 반격했다. 그의 검이 마치 빛의 파동처럼 적의 창이 찔러왔던 공간을 가르며 마침내 창주인 무사의 가슴을 깊게 갈랐다. 그러나 그의 뒤를 따르던 또 다른 무사가 두 손에 든 검을 높이 들어올려 류지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려 했다. 이를 간파한 마와 구양정은 재빠르게 움직여 그의 공격을 막아냈고, 순식간에 검을 휘둘러 그 무사를 단숨에 제압했다. 전장은 이미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었고, 검 끝에서 피가 터지고 뿜어져 나오며 검붉은 기운이 대전을 휘감았다. 천마와 마와는 피로와 고통 속에서도 서로에게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싸움을 이어갔다. 이때 대전 상부에 서 있던 모용정은 천마와 마와의 싸움을 보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부하들은 그 옆에 서서 진국의 공주로 보이는 여인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용정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지며 그 여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모용정? 여기서 나와 정면으로 맞서라. 류지역의 외침에 모용정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내가 굳이 이곳에서 내 놈과 맞설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찾는 진국의 공주는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놈이 나의 부하들을 넘어 내게로 오면 되겠구나. 모용정의 부하가 칼을 들어 여인의 목에 가져갔다. 그 순간을 놓칠세라. 류지역은 모용정을 향해 돌진하며 모든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발걸음은 전장을 진동시켰고 검 끝에는 짙은 검광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모용정은 그 순간을 틈타 빠르게 몸을 돌려 류지역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의 검은 짧고도 날카롭게 류지역의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류지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숨이 가빠졌다. 모용정은 류지역이 쓰러진 틈을 노려 다시 한번 강력한 내공을 담아 공격을 가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류지역은 이를 눈치채고 검을 들어 반격했다. 류지역은 고통 속에서도 내공을 집중해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운 불꽃으로 이글거렸고 모용정을 향한 그의 의지는 촌각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이 없었다. 모용정이 다시 한번 강력한 내공을 담아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찰나 류지역은 이를 눈치채고 빠르게 반격을 시도했다.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광은 마치 폭풍처럼 허공을 가르며 모용정에게로 뻗어갔다.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으냐? 류지역의 외침과 함께 검광이 터져 나오며 모용정에게 강렬하게 파고들었다. 모용정은 그 위력을 감지하고 방어 자세를 취했으나 이미 늦은 감이 있었다. 그의 몸은 류지역의 강력한 내공에 의해 겁박받아 크게 흔들리며 뒤로 밀려났다. 그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몸을 가누려 했지만 천마의 내공은 그가 쉽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그 순간을 틈타 마와 구양정은 은밀하게 움직이며 모용정의 부하들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그녀의 눈에는 싸움에 대한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모용정의 부하들은 보국공주로 보이는 여인을 붙들고 있었으나 마화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주인과 천마의 결전을 먹놓고 쳐다만 보고 있었으니 이에 마화는 날카롭게 움직여 그들의 목덜미를 찌르고 강력한 내공을 주입해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부하 둘은 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제 그녀는 보국공주가 묶여있는 줄을 풀려고 다가갔고 그러나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화가 미소를 짓고 묶인 오라를 풀 때 보국공주로 보이던 여인이 뒤에 있었던 우수 손바닥을 펴고 마병을 회전시켜 잡고 신속하게 출수하여 마화의 옆구리를 날렵하게 찔렀다. 마화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얼굴이 일그러지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옆구리에 붉은 피가 퍼지고 있었는데 여인은 그 순간에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를 본 마화 구양정. 내가 보국공주가 아니었군. 마화는 힘겹게 중얼거리며 여인을 노려보았다. 여인은 보국공주의 얼굴을 감추고 있던 인피면구를 천천히 벗어던지며 그 속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헉. 그녀는 바로 혈견마백 종무강의 딸 종무연이었는데 놀랐나. 마화 구양정. 지난날 너희 대종가가 우리 혈가를 버릴 때를 나는 잊을 수 없구나.
또한 나는 진작부터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종무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날카로운 비수인 천고마병 마고열비를 들어 마화를 위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집착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도 냉혹했다. 너희 신교가 내 아버지 혈견마백을 죽이고 우리 혈가를 멸문시켰지. 그리고 저기 있는 천마란 외인을 신교의 죽으로 만들었구나. 이제 나는 모용정과 손을 잡고 복수할 준비를 끝마쳤다. 그녀는 마화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비수를 빛내며 위협했다. 마화는 이를 악물며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지만 그녀의 옆구리에서는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종무연을 바라보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순간 멀리서 류지혁이 이를 목격하고는 분노의 외침을 내뱉었다. 종무연, 너마저 모용정의 계략에 가담하다니. 류지혁은 혼신의 힘을 다해 내공을 끌어올렸고 그의 검은 짙은 빛을 발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검광을 뿜어내었다. 그의 검기는 종무연과 모용정을 동시에 겨누었고 그 힘은 전장의 공기를 뒤흔들며 대전을 뒤덮었다. 종무연은 류지혁의 강력한 내공에 순간 압도되었으나 자신의 비수를 다시 한번 들어 방어에 나섰다. 그녀는 비수를 휘둘러 검기를 피하려 했으나 천마의 힘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용정이 재빠르게 다가와 류지혁을 저지하려 들었다. 내가 설령 나를 제압한다고 해도 너는 이 전장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모용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류지혁에게 강력한 공격을 시도했다. 류지혁은 이를 간파하고 모용정과 다시 맞서기 시작했다. 그의 검은 거침없이 휘둘러졌고 모용정은 그 검기를 받아내며 한 걸음씩 물러섰다. 전장은 두 강자의 격돌로 인해 피와 내공의 파편들로 가득 찼고 싸움의 끝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다. 마요, 마광참. 모용정의 정수요, 최고의 절기가 펼쳐졌고 여의 팔보관 섬 천검. 그러나 그 순간 모용정은 천마의 절대 절기로 치명적인 한 방을 맞고 뒤로 날아가며 땅에 쓰러졌다. 류지혁의 검기는 그를 단숨에 압도하며 치명상을 입혔다. 하지만 그가 눈을 돌려 마화를 보았을 때 마화는 여전히 종무연과 대치 중이었다. 류지혁은 마화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구하려 했으나 그 순간 종무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화를 향해 다시 비수를 휘둘렀다. 류지혁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마화를 보호하기 위해 종무연을 공격하려 했으나 그녀는 빠르게 비수를 걷어들인 후 천마와 마화를 피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용정 또한 이 틈을 타 혼란스러운 전장을 벗어나고자 허둥지둥 일어나 몸을 돌리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내공을 끌어내어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류지혁은 쓰러져 있는 마화를 부축하며 분노에 차올랐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도망치는 모용정과 종무연의 뒤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서 강렬한 한기가 터져 나왔고 모용정 그리고 종무연, 나 천마는 너희의 계략에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류지혁은 깊은 다짐으로 그들의 도주를 지켜보며 천마살광이 대전 곳곳으로 복주하며 그는 심하게 이를 갈았다. 류지혁은 부축한 마와 구양정의 위독한 상태를 확인하며 크게 당황하였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을 굳혔다. 전투의 피로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와 결의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는 마화를 살리기 위해 무사히 수춘의 신교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대전과 성체에 어떠한 생기도 존재하지 않았고 천마는 대장간의 풀무불과 같은 두 눈으로 대전을 좌에서 우로 쓸어보았다. 참화. 대전은 피비린내가 진동하였고 마치 전장에 포탄을 맞은 듯 바닥 곳곳이 패였고 대전의 벽과 기둥은 패이고 금이 쩍쩍 갈라져 있었다. 또한 모용정의 부하들 시신이 질비하였다. 스스스스. 헷! 팟! 화르르. 한 손으로 구양정을 안고 좌수의 손가락을 비비니 천마의 손가락에서 신비한 불꽃이 일어났고 지역은 이를 튕기니 불꽃이 나비처럼 날아가 시신들에게 떨어져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매우 신비로운 산매진화였다. 그는 혈단에 중독된 마물들이 썩어가며 연병과 각종 질병을 유발할 동물이 될 것이 분명하였기에 그는 전투 중에 죽은 혈무사들을 죄다 태우며 대전과 성체를 빠져나왔다. 물론 불은 시체만 태웠고 다른 곳으로 불붙지 않았다. 이제 성체 중심부를 벗어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신법 여의팔보간섬의 섬을 전개했다. 보름달이 중천 높이 떠오른 밤, 류지역의 신형은 마치 그림자처럼 빛과 어둠 속을 가로지르며 성벽 위로 날아올랐다. 그의 발끝에서 진기가 폭발하듯 흘러나오며 그가 내딛는 매 발걸음은 전장을 압도하던 힘을 품고 있었다. 달빛은 그의 검은 옷과 묵빛검에 서려있는 검광의 은은한 빛을 더해주었고 그가 날아오를 때마다 공기마저 가볍게 일렁였다. 류지역은 단숨에 대전의 어두운 골짜기와 성체의 복잡한 미로를 통과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고 고요하게 흐르며 그의 뒤에는 그림자만 남길 뿐이었다. 그의 신형은 여의팔보간섬의 정수를 모두 쏟아내고 있었고 대기 속에 남겨진 내공의 흔적은 마치 폭풍처럼 무거운 기운을 남겼다. 여의 팔보간섬 섬섬진화. 그는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않고 신형을 펼치며 성체를 벗어났다. 달빛 아래 거대한 성체가 그의 뒤로 멀어져 아련해졌고 그는 마화를 두 손으로 안은 채 공중 공간을 밟고 달려갔다. 그의 마음은 구양정을 살리기 위한 열망으로 불타올랐으며 또한 그의 발걸음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마침내 수춘의 신교 지부가 있는 곳에 도착한 류지역은 지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부장은 급히 나타나 류지역과 마화를 반겼고 하지만 금세 심각한 표정으로 마화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지부장은 신교의 내공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약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여 마화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신교의 무사들은 신속히 움직여 마화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곧 마화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화의 옆구리 상처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화에게 상처를 입힌 병기가 천고의 마병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천마는 우수의 진기를 더하여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다. 아무튼 천마는 이미 만독불침지체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독의 주인이지 않은가. 그는 이미 백리세가의 사냥터 만독지에서 독정을 취한 인물이기에 이독치독의 치료를 전개하여 마화 옆구리에 신비한 치료를 더하였다. 반시진의 시간이 흘렀고 지부장과 지부의 사람들은 고생 많았어. 류지역은 그들의 노고에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했다. 신교의 교주가 교도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천마에게 있어서 마화가 어찌 소중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천마 류지역의 두 눈에 약간의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얼굴에 진한 미소를 지었고 신교의 수춘 지부장과 여러 의원에게 감사의 고갯짓을 하였던 것이다. 그는 마화의 회복을 지켜보며 사흘간 지부에 머물렀다. 그동안 그는 모용정과 혈무단이 남긴 흔적에 대해 지부장과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다. 또한 그는 신중히 생각한 끝에 진국 국왕에게 보내는 서신을 작성했다. 주간에 남긴 그의 글은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으니 보국공주는 애석하게도 이미 모용세가의 음모로 인해 목숨을 잃었어. 그들은 이에 따라 진국이 신교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연국 사이의 분쟁을 부추기려 하고 있었어. 이 서신은 진국 국왕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때문에 왕궁에서 격렬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왕은 격노하며 즉시 군사를 동원해 연국을 정벌할 것을 명령하려 했으나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만류했다. 신하들은 진국이 아직 천하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연국까지의 여정에는 수많은 제후국과 장벽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왕은 격한 분노로 말을 잇지 못하였고 고뇌했다. 신하들의 말을 듣고 분노를 억누르며 당장은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보국공주에 대한 진실을 묻어둔 채 신중히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류지역은 마화를 신교 지부에 맡기고 난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며칠간 수춘에 머물렀다. 천마. 그도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긴 여정을 마친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감지 않았고 지부장의 치료를 지켜보며 마화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신교의 지부장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오랜 시간 지칠 줄 모르고 마화의 상태를 살피며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마화 구양정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 류지역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서신을 손에 들었다. 수많은 싸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따라오는 모용세가의 음모, 보국공주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주간을 펼쳐 진국 국왕에게 서신을 남겼다. 서신은 진중하고 절제된 문체였지만 그 안에는 비극적인 진실과 복잡한 감정이 짙게 담겨 있었다. 진국의 존귀한 공주는 애석하게도 이미 모용세가의 음모로 희생되었어. 이는 연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모용세가의 계략이며 그들은 이러한 참혹한 음모를 통해 신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더 나아가 진국과 연국 사이에 피바람을 일으키고자 하였어. 이 주간은 신속히 진국의 왕궁으로 전달되었고 국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서신을 받아들었다. 국왕은 글을 읽는 동안 내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서려 있었고 그가 손에 든 서신을 부들부들 떨리도록 쥐고 있는 모습은 어전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국왕은 서신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게 울려 퍼졌으며 왕좌에 앉은 그의 모습은 마치 천둥을 예고하는 먹구름처럼 무겁고 위험이 넘쳤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보국 공주가 죽었다. 모용세가의 음모에 희생되었고 이 비통한 죽음은 결국 연국과의 분쟁을 조장하려는 계략이었도다. 어전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허리를 조아렸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질식할 것 같이 모두 숨을 죽였다. 그들은 국왕이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일부 신하들은 눈물을 삼키며 공주의 죽음을 애도했다. 공주는 왕실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던 존재였고
진국의 귀중한 보배였다. 그녀의 죽음은 왕가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진국 전체의 상실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국왕은 신하들에게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다.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연국을 정벌하겠다. 모용세가가 자행한 이 참혹한 음모를 그들의 땅에서 피로 씻어내겠다. 그의 목소리는 어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신하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일부 신하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왕에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들은 서서히 국왕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모용세가의 만행은 그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나 지금 당장 연국을 정벌하는 것은 시기상 조이옵니다. 우리 진국은 아직 모든 제후국을 통일하지 못한 상태로 연국까지의 여정은 수많은 제왕과 나라를 넘어야만 합니다. 제후국들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품을 위험이 크옵니다. 부디 더 많은 준비와 신중한 계획을 세워주시옵소서. 국왕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눈빛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강렬한 분노를 품고 있었고 보국공주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가 그의 감정을 잠시 억누르게 했다. 왕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본인의 이를 뿌드득 심하게 갈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대들의 말을 듣겠다. 그러나 모용세가의 이 음모와 공주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진국의 군사들은 호의를 기약하며 더 강해질 것이며 그들이 쌓아온 죄악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왕은 마음속에 거대한 응어리를 담은 채로 진국 군사를 철저히 훈련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주의 비극을 통하여 결코 연국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처소로 돌아갔다. 그날 밤 국왕은 홀로 궁 안의 정원에 앉아 공주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고 한편 며칠 후 류지역은 수춘에서 남궁역과 합류하기로 하였고 그 후 승룡평원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구양정은 상처가 회복되어 신교 지부에서 신중히 호의를 받으며 신만대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양정은 아쉬운 눈빛으로 류지역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가가 그대의 용맹과 신념에 감사해요. 이 싸움은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지만 그만큼 신교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 될 것이라 나는 굳게 믿어요. 류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양정과의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그는 그녀가 무사히 돌아가길 기원하며 신중히 몸을 돌렸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승룡평원으로 향했다. 어찌되었든 천마에게 있어서 마화는 세상에서 중요한 두 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기에 보름달이 뜬 밤 그의 발걸음은 대지를 가르며 전장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눈에는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결의와 모용정과의 결전을 앞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모든 감정은 그의 검끝에 집중되었고 그의 발걸음은 더 빠르고 날카롭게 평원을 가로질렀다. 승룡평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진국 국왕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주간에는 연국과의 전쟁을 경고하는 말이 담겨 있었고 공주에 대한 진실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국 국왕이 이 서신을 받아들일 때 진국은 새로운 결의를 다질 것이며 연국을 향한 전쟁의 서막이 서서히 오를 것임을 류지역은 확신에 차 있었으니 그리고 천마 옆에서 우직하게 깊은 침묵을 유지한 채
묵묵하지만 날렵한 한 신법을 밟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신비로운 대자연의 진기가 은연중 그의 신형을 감싸고 호련히 그의 보보를 돕는 것이 아니던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